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얘기했던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2021년 하반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세금 이슈 뭐냐면 상가주택, 1세대 주택, 비과세 혜택 축소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올해 안에 주택을 매도하셔야만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용주택 많이 보셨죠? 주택과 상가를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은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상가는 상가 보유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만 적용을 받고 일반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겸용주택의 경우에 주택 면적이 주택 외, 즉 상가의 면적보다 크다면 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9억까지 비과세 혜택 이외에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를 사서 팔 때는 최대 30%까지밖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 건데 이렇게 겸용주택이고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다라면 상가 부분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적용받을 수 있다라면 세금이 많이 줄겠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B처럼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라면 원칙대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고 상가는 상가 보유에 따른 일반 양도세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층이 상가이고 3층만 주택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매각한다라면 어떻게 되죠? 3층만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비과세 받기 위해선 2년 전부터 2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을 해야만 전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사실 이 개정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한 2, 3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때 내가 거주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 당시부터 들어가 사는 것을 계획하셨다라면 올해 안에 처분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서 그 당시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내용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거주를 안 한 분들이 거주하는 건 어렵지만 기존에 거주를 하셨던 분들이거나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겸용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라면 반드시 올해 안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예시는 국세청 블로그에 나온 예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를 심플하게 좀 잘 잡아놨기 때문에 이걸로 같이 한번 볼게요. 두 개의 상가 주택이 있습니다. 모든 요건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2010년 8월 1일 날 취득을 했고 2020년 9월 1일 날 양도를 합니다. 10년 보유 및 거주를 했고요. 상가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자, 양도가는 15억인데 상가는 8억, 주택 부분은 7억이고요. 취득가액은 7억 5천인데 상가 부분은 4억, 주택 부분은 3억 5천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필요 경비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A 상가 주택은 3층과 4층을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51평이고 1층과 2층은 상가로 쓰고 있는데 49평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그리고 비상가 주택은 1, 2층 상가 50평, 3, 4층 주택 50평. 면적이 동일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 부분은 상가, 일반 부동산 양도세로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세부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A 상가 주택부터 어떻게 계산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상가 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2평 더 컸어요.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7억 5천에 사서 15억에 팔았으면 우리가 번 돈인 양도 차익은 7억 5천이 됩니다. 자, 1세대 1주택자는 9억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양도 차익을 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를 세법에서는 고가주택 양도 차익이라 한다라고 하고요. 이 고가주택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하냐? 전체 양도 차익 7억 5천 곱하기 양도가 15억 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을 차감한 것만큼 안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주택 양도차익이 3억이 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프로 적용해야 되죠?
10년 보유 및 거주를 했으니까 최대 적용률인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 나오고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6%부터 45%에 해당되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는 대략 9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비상가주택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동일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주택은 내가 3억 5천에 사서 7억에 팔았으니까 9억 이하의 양도가죠. 그러면 9억까지는 비과세를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상가 부분의 양도세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상가는 4억에 사서 8억에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이 4억이 되죠.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이면 어떻게 되죠? 2%씩 적용을 하죠. 그럼 8천만 원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처럼 8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2%씩 10년이면 20%만 적용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양도소득 금액이 훨씬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억 2천만 원의 양도소득 금액이 되고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3억 1,7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양도소득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1억 1,176만 원이 됩니다. 950만 원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죠. 이렇게 계산한 내역을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A 상가 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뭐가 차이가 있죠? 일단 과세 대상 양도 차익도 줍니다. 왜냐하면 9억 초과분에 대한 고가주택 양도 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차이 나는 게 뭐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적용받냐 아니면 30% 적용받냐 이 차이도 있죠. 그럼에 따라 과세 표준이 5천만 원대냐 3억이 넘느냐에 따라 세율이 24% 구간이냐 40% 구간이냐로 바뀌기 때문에 총 부담해야 될 세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주택이 있다라면 일부를 주택 부분 면적을 좀 더 넓게 해서 파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바뀌게 된다. 어떻게 바뀌냐? 이런 거죠. 자,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크고 그리고 상가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 하더라도 상가와 주택을 별개로 보아서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요건 1번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충족한 애들이 있다면 언제 팔아야 된다? 올해 안에 양도를 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상가주택이 9억이 넘지 않는다 라면 얘는 올해 팔든 내년에 팔든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을 하다 보면 꼭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자, 9억을 초과하는 15억, 20억짜리 상가주택을 판다라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사야 내가 부담이 적잖아요. 그런데 15억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약 조건을 걸어서 많이 거래를 합니다. 이 부분도 좀 요새는 많이 이슈가 돼서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나는 주택 비과세를 받는 게 좋은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택 부분이 없어져야 내가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예규를 활용을 좀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 시점을 언제로 보죠? 잔금 지급이 잔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지만 대금 청산 전에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라면 그날로 할 수 있다라고 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둘 중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렇다라면 잔금 청산 시점에 주택이 아니면 매도자 입장에선 비과세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어떤 예규가 있냐? 매매 특약을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 특약에 따라서 내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주택이었지만 잔금 지급일 때는 주택이 아닌 걸로 되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해서. 자, 그 내용입니다.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 외의 용도 변경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의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매매계약의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을 판단을 해준다. 그래서 매매계약 시점에만 주택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썼다라면 매도자는 비과세를 받고 그리고 잔금 지급일 때까지 용도 변경을 해버리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뭐 다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도 없을 거고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둘 다 해피한 케이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